보조금 나오면 그때 설치해야지, 태양광 알아보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모르고 기다리다 아예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선로 용량 때문인데요. 실제로 보조금만 기다리다가 선로 용량이 없어져서 설치 자체를 포기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보조사업의 대표적인 3가지 단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조사업 신청 전에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택용 태양광 보조사업은 보통 3, 4월쯤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거나 경쟁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올해도 작년이랑 예산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의 경쟁률이 200대 1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00명이 신청했는데 단 한 명만 선정된다는 얘기와도 같은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통 6개월이 넘게 걸리고요. 만약에 탈락하게 된다면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기다리는 거니까 나도 기다려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는 생각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인데요. 태양광은 설치가 늦어질수록 전기요금 절감도 늦어지고 투자금 회수 시점도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지금 설치하면 이번 달부터 바로 전기요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보조금 기다린다고 1년을 더 기다리면 그 1년 동안은 비싼 전기요금을 계속 내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1년 동안 전기요금으로 80만원을 더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용량 제한인데요. 보조사업은 3kW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집이 크고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은 3kW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 전기난방 돌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면 3kW로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그럼 보조로 3kW를 먼저 달고 나중에 일반 업체에서 추가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보조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추가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고 그리고 설치까지 한 다음에 검수받고 보조금 받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추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kW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부족하네, 3kW 더 달아야겠다 싶어도 보조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5kW나 7kW를 설치해야 본전을 뽑는 집인데 보조금을 받으려고 3kg만 달았다가 1, 2년 동안 답답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설치 위치 제한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태양광을 못 달 수도 있습니다. 보조사업 태양광은 디자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류가 통과되게 달아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도 아니고 집에 가장 어울리는 형태도 아닙니다. 결국 디자인은 포기하고 행정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요. 지자체마다 설치 조건이 다 달라서 내 집 구조랑 안 맞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보조금 몇십만원 받으려다가 집 외관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아직 진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태양광이 어떻게 전기료를 절감해 주는지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낮에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면 우리 집에서 먼저 쓰고요. 쓰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보냅니다. 그럼 한전에서 받은 만큼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이걸 상계거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발전하고 쓰고 남은 전기를 저금통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다시 꺼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밤이나 비 오는 날처럼 태양광 발전이 안 될 때에도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전에 남은 전기를 보내려면 한전 연계를 해야 되는데요. 선로 여유 용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은 동네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동네에 용량이 9kW가 남아 있었는데 3kW씩 새 집에서 용량을 가져간다면 남은 용량은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집들은 용량이 없기 때문에 한전 연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계 용량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DL이라는 선로 용량하고 공용 변압기 용량입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DL 용량은 우리 집까지 오는 전기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용 변압기는 동네가 같이 쓰는 전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물테크와 똑같은 역할입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DL 선로 용량만 있으면 공용 변압기 용량이 없어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시설 분담금만 내면 대부분
한전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보조금을 기다렸다가 해도 괜찮다 이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용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출력 제어 장치라는 걸 설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광이 너무 많이 몰리면 한전에서 원격으로 발전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경우 시설 분담금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심하면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조사업은요,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변압기 용량은 선착순입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인데요. 제가 실제로 여러 지역의 선로 용량을 조회해보면 대부분 10kW 미만으로 남아있거나 아예 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은 거의 꽉 차서 상계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 기다리다가 용량이 없어서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을까 말까가 아니고 우리 주소지에 지금 연계 용량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조금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계 용량이 없으면 상계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고 태양광을 설치할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집 DL 선로 용량은 있는지, 공용변압기 용량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출력 제어 장치 설치 대상인지 이것만 알아도 보조금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바로 설치해야 될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혼자 하기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선로 용량을 조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연구한 남자 태연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